economic metrics like GDP, but by how many of us have a role we find meaningful. We should explore idea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to make sure that everyone has a cushion to try new ideas. We're all going to change jobs and roles many times, so we need affordable childcare to get to work and healthcare that's not tied to just one employ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누군지 다 아시죠? 페이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2017년 5월달 하버드 졸업식에서 자기 같은 밀레니얼들의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같은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 연설 전체가 한 35분이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친구는 좀 뭐라 그럴까 살면서 진짜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나름의 순수함을 간직한 일종의 몽상가 타입인 것 같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나 검색해 봤더니 필립스 엑시터를 나왔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보스턴에서 한 두 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미국 최고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명문 사립이라는 얘기는 학비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고 진짜 돈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돈이 아주 많은 집 자식이 아니면 못 다니는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위험한 몽상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그날 연설의 기조가 유시민이 얘기하는 뭐 지구 제국, 뭐 글로벌 원 월드 정도의 이 개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국경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를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다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걸 믿는 게 보여서였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체들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면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던 8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중반부터 30대 후반 정도 세대 밀레니얼들을 이끌어야 밀레니얼 세대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리더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페이북과 인스타그램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개인정보 유출하고 타겟 광고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비난을 사고 문매를 맞고 벌금을 막 때려맞고 이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나더니 역시나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7년에 이 친구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완전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쁜 사람들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나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처럼 그러니까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이런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반면에 뭐 계속 말씀드린 조지 소로스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구입해서 휘두르고 있죠. 아마존 그다음에 뭐 구글 유튜브 이런 쪽의 소유주들처럼 엄청나게 매파적이고 살상적인 진짜 무서운 이런 엘리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커버그 같은 이런 그러니까 좀 온건한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상주의적인 이런 글로벌 엘리트 성원들이 맨날 아직까지는 깨지고 당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벌써 지금 이 졸업 연설을 한 지가 한 2년쯤 지났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커버그가 아직까지도 제가 봤던 그런 순진한 몽상가 이런 이상주의자 이런 상태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구글, 아마존 같은 데를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 무서운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요. 근데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좋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들과 같이 저커버그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리드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통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똑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통제, 검열 이런 것들에서 전 세계적인 그 웹망, 월드와이드 웹망을 가진 이러한 엘리트들은 같이 움직이고 있죠. 통제 쪽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제 페북, 인스타그램이 당했던 이 사태를 그러니까 구글과 그 유튜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쪽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마크 저커버그의 페북과 인스타그램 여기만 지난 2년 정도 기간 동안 거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정보 유출, 타겟 광고 이런 것들로 문매를 맞고 소송에 휘말리고 거액의 벌금을 내고 이런 거죠. 그동안 더하면 더했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구글과 유튜브는 스캔들 벌금 이런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좀 매스컴을 탔던 게 뭐냐면은 구글의 계정을 사고 또 허위 계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면서 뭐 2, 3년 사이에 몇백만 달러를 벌었다. 미국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기사가 막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거리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유튜브가 광고 수익에 도움이 돼서 그냥 가만히 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연관이 있죠? 유시민이 알릴레오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이재명 작전 세력, 즉 이해찬과 홍석현 등등한테 충성하면서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유시민과 드루킹을 김경수와 문재인에게 연결시켜서 매우 격렬하게 공격한다고 보는 이런 측에 속한 것 같아 보이는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매크로 작업하고 깊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엄청 구체적으로 완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기에 진짜 낯뜨거운 그런 정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뭐 구독자 몇십만에 뭐 조회수 몇십만 막 이러는 태극기 모독 부대 채널들도 구독자들을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샀을 수도 있을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거라서요. 유튜브가 하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강물 아줌마 제가 하고 있는 이 채널 예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조회수는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상한 게 많이 잡혔고 구독자 수도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두세 번 드렸었는데요. 근데 또 며칠 전에 올렸던 바로 그 이해찬이 미국에 간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주마. 이 방송은 또 더 나은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긴장되고, 좀, 무섭긴 한데,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들의 움직임을 폭로하는 채널들이 워낙에 핍박을 당해오고요. 또 이제 구독 신청을 하고 알림까지 켜놔도 영미권의 그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글로벌 엘리트들 공격하는 이거는 배달이 안 옵니다. 안 올 때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렇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소득을 주창하고 설사 뭐 몽상이든 꿈일지라도 뭔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커버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맨날 깨지고 당하고 앨런 머스크도 그러니까 구설수에 굉장히 잘 오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엘리트들의 어젠더에 충실하거나 혹은 그런 어젠더들을 전면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유튜브, 구글 이런 채널들은 점점 더 잘 나가고 그런 게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편적 기본소득 이게 왜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써놓은 두 가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제2의 종획운동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전 인류의 기술 발전이거든요. 그쵸? 명명백백하게 인류 집단지성의 그간의 발전 총화의 산물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이 전 인류의 집단지성이 이 21세기의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와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그 로봇 등등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기존의 노동력을 제공해온 사람들이 기계들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획운동이라고 봐야만 하는 게 맞는 거는 이제 과거 산업혁명기에 유럽 중심으로 이제 소작농들이 영주들의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그랬던 그 종액운동처럼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노동력이 대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류 전 역사를 통틀은 전 인류가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몇몇 천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전 사회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인류가 이제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이 돈, 이거가 돈의 개념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생산성 증거가 이미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하던 그 돈의 액수 이것이 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물물 교환이라는 이 물결, 이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 즉 currency, 통화가 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개념, money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실체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는 이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금본위제가 아닌 외환본위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즉, 전 세계 금융 자본 엘리트들의 이제 총 집산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기업인 금융 카르텔의 사기업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요. The Federal Reserve 거기가 이제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미국 달러. 그 종이를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 국가의 경제 안정 상태를 따지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빨가벗었네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 사태를 보면 이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지가 이미 너무나 오래됐다라는 게 한 가지 증거겠고요. 두 번째 증거가 이제 같은 맥락인데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극단적인 양극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벌였던 양적 완화 정책이요. 양적 완화라는 게 어떤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의 총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냥 종이 잉크를 사용한 것들만 완전히 많이 이제 막 찍어낸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증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전체의 이 생산 능력이 인류 전체의 소비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미 오래전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은 밀려나는 거고요. 경제구조 시스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류가 밀려나는 건데 이건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인류가 노동이라는 어려운 일에서 해방되는 만큼 생산력을 높여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동시에 밀려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룹이 노동자, 중소상공인 이런 그룹인 거죠. 특히 중소상공인은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도 바뀌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골목 상권 같은 데가 밀려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이 얼마나 천재적인 행정가인지, 그러니까 천재적인 행정가임을 이미 유럽에서
공인을 받았고요. 인정을 받았죠. 보도도 크게 났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보스 포럼, 아시아 다보스 포럼에 가셔서도 기본소득 얘기를 또다시 하셨죠. 근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님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나요? 청년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역화폐로 지금 실행을 해나가고 계시죠. 이게 진짜 천재적인 겁니다. 천재적인, 그러니까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이제 경제활동을 우리나라의 25%에 달하는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새로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신경제 시스템 속에서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이 문제를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문제와 골목상권을 포함한 중소상공인 이 경제활동 인구의 연착륙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지역화폐인데 이걸로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매우 이제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수준에서 최소한 선진국 정도의 수준만으로라도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토지는 공개념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니까요. 그것을 기본소득형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토대를 다져나가는 이쪽으로 펼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님이십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내거신 공약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실현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꾸려놓고 거기에 더해서 이 기본소득 개념이라는 보편 복지 문제 이것들에서 매우 선도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진짜 행정 천재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자질과 기본 관점을 갖추신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촛불 대통령으로 반드시 되셔야만 하는 분이신 거죠. 요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이분이 핍박을 당하시는가 그 이유는 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 알 수 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재명 지사님이 아니고 뭐 김부겸이 됐든 박원순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누가 더민주에서 그러니까 뭐 진보의 가면을 쓰고 차기 대통령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100년 묵은 적폐를 깨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이런 정책들을 올바로 계승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국민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다시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기본소득 문제를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마치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고 공고화되지 않으면은 마치 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결을 가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또다시 적폐의 구덩이로 떨어질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고 긴장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새기면서 이재명 지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정말 많은 위로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을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힘과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소득 문제와 글로벌 엘리트들의 문제를 엮어서 그 속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곧 또 아마도 페미니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금방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바이.